웰컴백 밀리티어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15강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 어제가 첫 수업이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수업. 왜냐면 15강은 문제가 4개밖에 없으니까. 자, 절대 독해 공략법 아무래도 수업이 2번밖에 없다 보니까 복습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빈칸 문제 푸는 거랑 같이 풀자. 무슨 얘기다? 빈칸이 있는 문장을 파악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뭐를 찾아야 되는지, 단서라는 것은 결국 빈칸 앞뒤에 있는 주체자와 수식을 받는 대상.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이 형용사자 아래 밑줄 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칸 앞뒤에서 이 빈칸의 수식을 받는 대상을 찾기로 했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뒤에 아웃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아웃푸트 앞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던 문제.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grammar 앞에 밑줄이 쳐져 있어서 빨리 grammar 앞에 뭐가 있었더라? simpler 있어서 얼른 simplified를 우리가 고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빈칸이 있는 부분 먼저 파악을 해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단서를 체킹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은 주제문을 빨리 찾자. 주제문의 위치가 처음, 역점,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A는 앞에 있고 B는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반전이 있었다. 맞죠? 우리 실험 결과 했었을 때 조건이 앞에 있고 결과가 뒤에 있었어. 근데 A가 결과였고 B가 조건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절대 독해 공략법 같이 봤고요. 15강의 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빈칸 먼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되는 단어는 study입니다. 무슨 얘기? 이거 뭐랑 똑같아? 2번이랑 똑같네. 실험, 연구 이런 것을 일단은 뭐다? 조건과 결과로 나뉜다라고 했었고 위치상으로는 일단 그 실험에 대한 조건, 이 앞부분, 결과가 뒷부분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A와 B 상황을 보면서 뭐가 조건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무엇에 대한 연구였었냐면 전전두엽 피질과 감정 양식과의 상관관계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숨막혀. 전전두엽 피질 이라니 영어를 하고 있는데 전전두엽 피질이라니. 그런데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보여야 되냐면 when이라는 접속사 보였다. 뭐뭐 할 때 조건이네. 아, 그러면 A가 앞에 B가 뒤에. 맞죠?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은 전전두엽 피질에서 어느 쪽인지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졌을 경우 이 행복이라는 감정이 강화된 면역체계와 함께 어떻게 된다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핵심은 뭐야? 중간을 이루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해피니스를 가지고서 어느 쪽이고 해피니스와의 이뮨 시스템과의 관계성,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쭉 봤을 때 해피니스라는 것은 포지티브한 감정 상태 중에 하나가 되죠. 이 부분을 포착했어. 왜냐면 이 앞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네거티브 이모션이 나왔었거든. 그럼 앞에는 걸르고 뒤에를 갔을 때 여기에 레프트 사이드가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 사이드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 행복이라는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이뮨 시스템 찾으면 돼. 뭐를 가지고? 레프트 사이드 가지고 찾으면 돼. 그렇게 했을 때 뒤에서 이뮨 시스템 보였네.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왼쪽이 활성화되어지면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되고 그것은 무엇과 함께 강화된 면역 체계와 함께 반응을 하게 된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어휘에서 사실 또 새로운 영역 나오면은 암기하기로 했었다. 근데 사실 항체 역과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얘는 아마 수능에 나와도 다시 항체 역과로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얘 탈락시켜버리고 대신 asymmetry는 외우셔야 돼요. 비대칭성이란 뜻인데 얘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의학 용어에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 얘는 예술 영역, 특히 미술 영역에서 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전두엽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front가 어디야?
앞이죠. 정면이죠. free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더 앞에죠. 그러니까 이거 한문으로 선생님 한문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여기 이 앞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의 뇌라고도 선생님이 표기를 해놨었죠. 그래서 여기와 이제 감정 양식과의 상관관계성이 있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짝 우리 사실 문제 풀면서 알았겠지만 얘가 면역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선생님은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선생님 굉장히 파지티브한 사람이고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인데 선생님 면역력이 좀 안 좋거든요. 자, 그러면 얼른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블로그 자료 참고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데이비슨과 그의 동료들은 have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보여주었냐면 목적절 갈까요? 뒤에 주어 동사 도치됐죠? 비대칭성이 있다고 어디에? 전전두엽 피즐에. 근데 우리가 전전두엽 피즐 몰라도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도 다 부연 설명되어 준다고요. 지금 reflecting이 수식해주고 있잖아. 우리의 감정 양식을 반영하는 전전두엽 피즐 안에서의 비대칭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한쪽과 다른 한쪽이 비대칭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좀 가도록 할게요. 뭐 했을 때 더 많은 활동이 어느 쪽에 우측에 있었을 때 그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엇과?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과 stop. 선생님이 예전에 relate A with B하고 correlate with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뭐였더라? relate A with B는 A와 B를 연관 짓다라는 타동사로 사용이 되는데 correlate는 뭐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자동사로 사용된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간혹 여기 앞에 예를 들어 which나 where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는 이런 관계사가 만에 하나 나온다 쳐. 일단 여기선 나올 수는 없겠죠. 앞에가 종속절이고 뒤에가 주절이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의 완전 불완전의 여부를 따졌을 때는 목적어의 유무를 따지는데 correlate 관련돼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얘는 자동사라서 여기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야. 얘는 완전한 거야 라고 예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그게 기억이 난 사람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만일 좌측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 이번 문장만 제대로 해석했다면 3번은 예상이 가능해. 요번에는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앞에 네거티브 나왔으니까 뒤에 파지티브 나와야 돼.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감정적 상태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무엇과 함께 행복이나 열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기쁨이라는 이런 감정과 함께 앞에서 무슨 전전두엽 피질 해가지고 긴장 확 됐었는데 사실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장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developing이야. 여기 선생님 막 빨리 보여줬었는데 수식을 해주고 있죠. 해석상으로는 어떻게? 더 큰 회복력. 맞죠? 회복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should show up이 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대는 앞에 있었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전두엽의 좌측, 우측의 활동과 감정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러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랑 분명히 연결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회복력 얘기가 나왔어. 자, 그렇다면 얘는 뭐랑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이 감정성과 건강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고 회복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왜냐면 4번 문장부터가 이제 감정에서 이제 건강까지, 즉 면역력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복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보여줘야만 한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should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게 된다로 해석하는 게 여기선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큰 회복력을 생기게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 뭐로써? 상대적인 활동에서의 변화로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상대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한쪽과 다른 한쪽이 당연히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서 비대칭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포인트랑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전두엽의 좌측 우측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얘기하다시피 recover는 positive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left side, right side.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left side가 나와야 됩니다. 왼쪽이 반드시 더 활동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상대적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은 calms down. 움직임이
덜 해줘야 되겠죠. 침착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n fact 사실 그것이 진짜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면 대절의 수식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을 8주 동안 수행을 했었던 한 그룹에서 실제로 이게 일어났다 이거죠.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은 당연히 뭐 했겠어? left side가 활성화되고 포지티브한 감정이 나올 것이고 right side는 calms down 되어서 회복력이 증가했다라는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들을 설명해 줘야 돼. 그들은 더 많은 활동성이 바로 좌측에 있었고 두 번째 reported 또 나왔죠.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더 강렬한 행복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말하다 라기보다는 어쨌든 행복감을 더 느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보여주었죠. 긍정적인 변화를 바로 당연하죠. 면역체계 이제 나와줘야 돼. 한마디로 회복력, 면역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거 조심. as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뒤에 measured라는 ed, pp가 나왔다. 이거 빨리 이 사이에 뭐 생략됐다라고 봐야 되지?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이신 앞에 있는 immune system function을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면역체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은 사실 뭐 본인은 좀 느낄 수 있긴 하겠죠. 내가 요즘 많이 건강해졌어. 감기가 많이 안 걸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려면 당연히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어떤 입증이 될 만한 게 있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측정을 했냐면 바로 뒤에 있는 인플루엔자 항체의 로 이제 측정이 되어진 면역체계 기능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 수동 같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those가 나왔어.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those 뒤에 관계사 후나 또는 분사의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those people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동사는 안 나왔어. 자, 그럼 수식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지고 있죠. 가장 강한 활동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좌측에서 가장 강한 활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면역체계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무엇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는 것이냐 해서 뒤에 종속절 자리가 오랜만에 ing 나왔으니까 뭐 생각하셔야 돼? 분사구문 생각을 하시면서 6번과 7번은 우리가 서술형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마무리할게요. 자, suggesting 앞문장 전체가 바로 이러한 것을 제시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를 제시하냐면 전반적인 행복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면역체계의 건강과의 관계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엄청 행복한데 면역체계가 약한 건 그건 같아. 선생님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그리고 잠이 일단은 부족해. 그래서 항상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돼가 요즘은 이제 거의 강박관념 수준으로 되어져 있어요. 잠을 많이 자기보단 12시를 넘기면 안 돼라는 이 강박관념에 선생님이 사로잡혀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 우리 영상이 11시 14분에 항상 올라가다 보니까 밤에 그 뒤에 이제 블로그 좀 업로드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면 12시를 자꾸 넘겨요. 근데 행복하긴 한데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잠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잠 줄이려고 너무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로직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얘 엄청 많았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 순서 먼저 보여줄게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전두엽의 좌측과 우측 활동과 감정성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 먼저 설명이 되어줘야 될 거고요. 비본에서 then이 나왔죠. 그러면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회복력, 즉 면역체계에 대한 내용을 나와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실제 한 그룹의 설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로직상을 가지고서는 ABC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빈칸 관련돼서 첫 번째 뭐 때문에 비대칭성 얘기가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감정 양식을 반영하는 이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첫 문장에 빈칸이 되어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된다. 자, 우리가 더 큰 회복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두뇌, 즉 전전두엽의 좌측과 우측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어떤 활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포인트도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행복과 무엇과 면역 체계와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마지막 포인트도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세 가지 우리 빈칸 변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삽입 문제는 사실 이 비번 포인트도 삽입 문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n fact 그리고 사실 그것이 발생했다. 진짜로 발생했다니까 이 그것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이 앞문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left side가 이제 활성화가 되었고 right side가 comes down 된 다음에 뭐가 됐다. 회복 능력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가리킴으로 요거 두 개 문장 여러분들 삽입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교재 15강의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단 요약을 하고 있죠. 우리가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 A와 B 앞뒤에 있는 주체자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형용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다 보니까 얘 수식을 받는 주체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냐면 포커스 그룹스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fail to예요. 여기 있는 formed는 형성하다가 아니라 형성이 되어진이죠. 왜?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그냥 PP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인력 풀로부터 형성이 되어진 포커스 그룹 은이 주어고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것을 근데 어떤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실패하냐 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포커스 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because가 보이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A는 결과 부분이 될 거고 B는 원인 부분이 될 거다. 그러면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 원인을 쭉 얘기한 다음에 결과로 가거나 아니면 결과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원인을 하나씩 풀어가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을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참가하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다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to enjoy가 뭐가 나왔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나왔어요. 참석으로부터의 어떤 혜택들을 즐기기 위해서 뭐 하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을 종종 실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포커스 그룹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얘 사실 다 금세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영어 독해 시험이니까 독해를 정확하게 해나가면서 답을 좀 찾아볼 겁니다. 선생님이 중간에다 검정색 표시한 이유 그렇죠. however 때문에 왜냐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주제문이 된다니까 사실 우리 주제문이 요약이랑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과 뒤 그리고 또 뭐 했었더라 역접을 찾기로 했었는데 요번 지문은 역접이 있었던 포인트니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또 problem이 나왔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단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A랑 B 둘 중에 하나는 답을 분명히 고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뭐가 보이시냐면 자, 이 부분 많은 소비자들이 즐긴다. 이거 우리 분명히 봤었죠. 여기에서 나타난 컨슈머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컨슈머 풀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진 포커스 그룹에 참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참석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이 뒤에 쭉 나오잖아. 이거를 즐긴다고요. 그러면 이 근처에 B의 답이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 상태에서 그들의 목표, 목적이 이제 in order to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get invited가 무슨 뜻이에요? 초대되다. 정기적으로 다시 초대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뭐에 집중을 한다? 그 토론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을 그저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더레이터는 아마도 그 회사의 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맞죠? 아마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B의 답이 금세 나왔어. 왜냐면 우리가 사실 1번, 4번, 5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 invited와 똑같은 selected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A를 조금만 찾아가 보면 우리가 피드백이란 단어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피드백은 없었어. 대신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포커스 그룹 패널들에 의해서 얻어진 데이터의 상당한 부분을 바로 이것이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만들었다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봤더니 가치가 없게 즉 유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됐죠. 그러면 원래의 목적은 뭐였어? 유용한 데이터 즉 유용한 피드백을 원래는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커스 그룹 자체가 유용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어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recruit는 사실 뭐 많이 들어봤죠. recruiting 했을 때 사람들 모집하는 거 랜덤도 들어봤을 것 같고 이 pool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력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력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At short notice는 일단 여러분들이 노티스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노티스가 명사로 쓰였을 때 그런 게 있어. 서양에서 이제 회사 같은 거를 다닐 때 적어도 뭐 2주 노티스를 줘야 된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될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됐어도 통상 한 2주 정도 안팎의 노티스 주는 게 예의로 되어져 있죠. 즉 상대방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 통지하다 또는 공지를 줄 때 우리가 노티스를 얘기를 합니다. At short notice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공고나 공지를 짧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짧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 촉박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 미리 예고한 것이 없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moderator, 진행자 또는 여러분들 중재자가 훨씬 더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처음 rate는 참가 중단율이라기보다는 이직률, 일탈률 이 정도로 필기를 해서 따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는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focus group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어지는데 당연히 어느 부서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주어 동사 도치됐고 다음 since가 나왔네. 뭐뭐 때문에로 해석할까요? 왜냐면 시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주어가 이시야. 그럼 빨리 뭐 찾아줘야 돼. 가주어진 주어구나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하는데 무작위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어렵대요. 뒤에 있는 to be는 이렇게 가로쳐서 얘가 앞에 있는 random people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있게 되리죠. 한마디로 참여하게 될 무작위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 뭐를 하게 됐다? 바로 리서치 에이전시를 통해서 만들게 된 거죠. 뭐를 만들었어? 거대한 그 소비자 인력 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인력 풀이라는 건 소비자 인력보다는 보통 우리가 뭐로 많이 알고 있냐면 job recruiting 했을 때 인력 풀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willing to에 ing가 왜 왔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익숙하죠?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많이 익숙하죠. 그럼 빨리 consumers하고 willing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이 사이에는 who아래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to taking이 아니라 to take가 나왔다. be willing to 동사 원형. take part가 participate랑 똑같은 거죠. 어디에 참석하다 즉 촉박하게 포커스 그룹에 기꺼이 참석할 수 있는 소비자 인력 풀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풀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쉽게 모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당연히 단점이 나올 거야.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소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willing하다고 아니 이 willing이 내가 항상 be willing to 뭐 하기를 기꺼이 뭐뭐 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willing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얘 그냥 자발적인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자발적이다는 게 이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리서치가 알아냈어요. 많은 그 소비자들이 즐긴다는 것을. 뭐를 즐기냐면 뒤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죠. 첫 번째 일단 보수가 나올 거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도 나올 거고 심지어 어쨌든 그런 거에 참석한다라는 게 일종의 전문가로서도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그 경험 자체를 즐긴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많은 소비자들이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어디에 집중한다. 바로 그 중재자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초대받기 위해서. 이거 우리 아까 했었던 문장이다. 맞죠? 하나만 여기 수동태 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불행하게도 그 방법을 근데 이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인간적인 진행자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방법. 여기서 인간적인이란 말 자체가 뭘 의미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적으로 기쁘게 해주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방식은이 주어고 seems to be 뭐인 것처럼 보이던데 자, to work out 알아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뭐를 알아냈을까? 관계대명사 왔나 왔다 앞문장 불완전 그리고 뒷문장도 불완전 뭐를 듣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방식은 여기까지는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 콤마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 자 주의합시다. 여기 providing의 ing가 왔네. 동명사가 왔다라는 것은 이 rather than은 자 1번 등위 접속사 2번 전치사 둘 중에 어떤 걸로 쓰였다? 그렇죠.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임이 된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rather than이 전치사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등위 접속사 즉 병렬을 이끄는 등위 접속사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9강 5번 지문에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표를 만들어주고 예시문까지 하면서 얘가 등위 접속사로 쓰였다면 반드시 앞에 있는 A와 B의 상관관계성을 봐서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병렬을 시켜줘야 되고 자 얘가 전치사로 쓰였다면 전치사 뒤에는 일단 다 제쳐두고 동명사 써야 돼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사실 우리가 전치사랑 등위 접속사로 사용이 될 때 둘의 의미의 차이가 크게는 없다. 자, rather than이 전치사일 땐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것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등위 접속사라면은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미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사실 뭐밖에 없다. 자, rather than이 문뚜에 나왔을 때 자,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뭐라고 볼 수 있다? 아, 얘는 전치사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9강의 5번 지문 9분 22초 선생님이 이거 강의하다가 중간에 찾아왔어요. 9분 22초 영상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생소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선생님의 영상을 처음부터 본 학생들은 자, 그 영상 지금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지. 우리 항상 선생님 영상 끝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지 말고 내 머릿속에 있던 걸 다시 복기를 하시고 정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정도는 볼 필요는 있겠지만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 좀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이 콤마를 뺐잖아. 콤마를 뺐으면 사실 이 rather than이 무조건 전치사다라고 우리가 우길 수 있는 단서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에 하나 콤마로 쓰이지 않았다면 얘는 사실 뭐예요? 이미 앞에 주절 나왔고 뒤에 나왔어. 얘는 사실 등위 접속사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A랑 뒤에 있는 B를 뭐 해줘야 돼? 병렬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들에게 진정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러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provides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전치사라고 쓰였다면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것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역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rather than을 전치사와 등위 접속사 이거 의미적으로는 구별을 못한다고 했었고 전치사만 이제 어디 올 수 있다? 문두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하나 문두에 온다면 얘는 병렬 구조가 아니라 무조건 동명사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왜요? 앞에 콤마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콤마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어에서 굳이 다룰 수 있을 법한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등위 접속사 앞에 이렇게 콤마를 쓰는 경우는 보통 절과 절을 연결을 해주거든요. 여기서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절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마지막,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9강 5번 지문에서 거기서는 예시문까지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 지문과 관련돼서는 얘가 전치사로 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앞에 콤마가 있다. 근데 학교쌤이 만에 하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다면 이런 거 시험에 낼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콤마를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아니면 불안하다 이런 게 학교에서 나올 수 있을까 라고 불안한 학생들을 질문 한번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능 특강은 시험 범위도 너무 많고 아마 보통 학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지는 못할 거예요.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학생들한테 과제 형태로 내고 학생들이 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정도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가? 이거 우리 선생님이 요 포인트를 지적을 하시려나라고 궁금한 것은 그냥 사실 바로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질문하는 게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우리가 provide 같은 경우엔 뒤에 사람이 나오면 전치사 with 쓰기로 했었죠. 이거 앞에서도 몇 번 하긴 했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 사실 우리가 브랜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 포커스 그룹 자체가 어떤 한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즉 그 브랜드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대신에 이러이런 것처럼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5번 문장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이제 어떤 감이 와요. 이거는 운명적으로 내가 서술형 대비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법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6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this가 나왔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앞문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쯤면 좀 보이죠. 이거 앞뒤 상황에 따른 어떤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를 했을 거야. 우리가 구문 독해를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찝어가면서 변형될 포인트를 예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초반에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오히려 얘기를 해요. 간혹 선생님이 찝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학생들 관점이랑 선생님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럼 꼭 선생님한테 물어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 이맘때쯤부터 선생님 여기에도 이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간다라는 것이, 이미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손에 잡혔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줍니다. 자료의 상당 부분을. 자, 여기에 왜 many가 오지 않았을까? 이제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네이라가 얘는 불가산 명사.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분명히 makes라는 본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gained는 본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gained 앞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선생님이 which are라고 안 적었다. 자, 얘가 네이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얻어진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얻었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포커스 그룹의 패널들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의 상당 부분이 뭐한 것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쓸모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실이, 즉 객관성을 잃었다라는 것이 5번째 문장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문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방금 전에 research가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에이전시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들도 노력을 할 거야. 일단은 뭐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참가했었던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참가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은 그 모더레이터가 듣기 좋아하는 말 위주로 해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참가 중단율을 일단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참가 중단율을 좀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 그룹 내에서. 자,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결국에는 참가 중단율을 확실히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계속 새롭게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keep them fresh, 여기서 fresh라는 형용사가 나온 이유가 keep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벗이 나왔으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즉 여기 있는 소비자들은 그 참여했었던 포커스 그룹에 참여했었던 소비자들이 get around, 그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인력풀이라는 게, 손님이 아까 그랬죠. 어떤 사이트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서 이름을 조금 다양한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참가 중단율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인력풀 안에 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킨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리뷰 로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지문은 로직도 로직인데 문법도 좀 까다로웠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복습도 노란색 표시했었던 것들 위주로 좀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순서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순서는 일단 포커스 그룹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자발적이다. 그럼 대체 자발적인 게 뭐가 문제가 되지가 이제 B번의 설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 포커스 그룹 패널들에 의해서 얻어진 그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쓸모가 없다. 즉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믿을만하지 못하다로 이제 마무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순서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포인트 빈칸 여러분들 체킹하시고요. 삽입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의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 이 앞에 있었던 포커스 그룹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역접.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선 또 뭐였었냐면 바로 그 인간적인 중재자가 나왔어요. 이 앞에 중재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수업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5강은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16강 장문 독해가 되는데, 장문 독해는 지문이 길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긴 지문 속에서 또 문장 몇 개를 지워서 변형으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장문 독해를 안 나갈 수가 없어. 16강까지는 장문 독해 같이 해주려고요. 우리가 하루에 지문 2개씩 나가는데 16강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어서 대신 문항수로 봤을 때는 지문 하나당 문제 2개씩 나가고 있으니까 내일까지는 16강에 1번과 2번 문제가 해당되는 첫 번째 지문을 정확하게 정독 예습을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15강에 3번과 4번도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